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플라잉 몽키를 처벌하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장기말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평온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플라잉 몽키를 처벌하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장기말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평온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플라잉 몽키를 처벌하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장기말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평온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 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플라잉 몽키를 처벌하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장기말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플라잉 몽키를 처벌하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장기말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평온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연결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플라잉 몽키를 처벌하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장기말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평온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관계의 심리학, 그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고통이 어느새 그 사람의 주변인들 전체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번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졌던 기억.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조력자 혹은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 도로시를 괴롭혔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죠. 이 조력자들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엄마가 좀 독하긴 해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봐. 이처럼 그들은 정이나 가족의 화목, 좋은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마다 이 플라잉 몽키들이 나타나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온몸에 멍이 들어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고? 라며 끝까지 나르시시스트를 비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당신의 정보를 나르시시스트에게 전달하며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뒤에 숨어서 우아하게 손가락만 까딱할 뿐 모든 더러운 일은 이 조력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교활한 조력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동안 댄스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남자 강사는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차별하고 은근히 따돌리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깔려있음을 직감했고 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제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가 운영하는 단체 강습과 소셜 파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 강사의 공식적인 댄스 파트너이자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훌륭했습니다. 춤 실력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식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이상한 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강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빠 곰 같은 스타일이죠.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요? 언제든 다시 소셜 파티에 나와도 괜찮아요. 다들 환영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를 변호하고 저를 다시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문제 제기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를 다시 회유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외부에 폭로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제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차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불하던 상당한 금액의 레슨비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와 모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댄서인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더 이상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의 돈.
당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